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려야 되는데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부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기사님, 대구요. 따뜻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그럼 한낮에는 더 따뜻한 하루겠죠. 예. 네, 덥다고 말씀 안 하시고 더 따뜻한 대구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화이팅! 예. 달도끼님,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서 기차 타고 출장 가는 중에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오늘은 어떤 삐딱선으로 보여주실지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님은 제이비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덥죠. 월요일은 원래 일하는 날인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살고 있는 포항에는 시원한 물회가 있습니다. 종배형님, 포항에 오시면 진짜 자연산 물회에 대접하고 싶습니다. 좋죠. 여름에 물에 기가 막히죠. 예. 그냥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네, 이미 드신 것 같네요. 맛이 어때요? 넘어가겠습니다. 8736님. 입맛 따시고 있는 거 지금 보면서. 네. 네, 8736님. 시선 집중을 애청하는 아버지 덕분에 함께 듣게 된 딸입니다. 오, 예.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최근에 허리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어이구. 병상에서도 JB타임즈만은 꼭 챙겨 들으시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오늘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요. 합격 맛집의 기운을 받아 꼭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중으로 기원해야겠네요. 빨리 나으시고요. 얼른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자. 네. 네, 8736님 화이팅! 따님도 화이팅! 네. 자, 그러면 달토끼님이 오늘은 어떤 삐딱선으로 보여줄지 기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네, 아주 전격적이었습니다. 적용 혐의는 여러 가지였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 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등입니다. 다만 외환 혐의는 제외를 했는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66쪽 분량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그 내용도 지금 속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지 18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우 빠른 거 아닙니까? 빠르긴 한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조사 때의 장면 두 가지에서도 그 조짐을 읽을 수 있었는데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시간은 오전 9시 1분, 조사는 오전 9시 4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신문을 마친 시간은 오후 6시 34분이었어요. 대략 9시간 동안 신문한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북한 무인기 침투 혐의 등등 여러 가지였는데 뭐 수학은 필요 없고 산수 수준으로 그 혐의당 신문 시간을 쪼개도 대략 2-3시간 정도. 그리 넉넉한 신문 시간이 아닌데도 특검 측은 뭐라고 했느냐? 준비한 내용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그걸 확인하는 절차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멘트가 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에 자신이 있다라는 표시였던 거고요. 두 번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돌려보내면서 3차 출석 기일을 통보하지 않았었어요. 네. 1차 조사 끝나고 2차 출석 기일을 통보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이때 이거 영장 청구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바로 따라붙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영장 발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먼저 살펴야 되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건 범죄의 소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건 그쪽의 주장이고 박지영 특검보의 말은 달랐습니다.
앞서 전한 준비한 내용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라는 말 외에 주목할 말을 하나 더 했는데요.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외환 이외의 다른 혐의에 적용하면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레나님이 압박 축구가 침대 축구를 이길 것 같네요. 라는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지난 1월의 체포 때처럼 뭐 실랑이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없습니다. 그때의 일이 어제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였죠. 이 점 먼저 확인하고요. 한남동 관저와 아크로비스타는 다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영장 청구 전 단계의 특검 조사 절차에 응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불법성 시비를 걸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점 등등을 모아볼 때 근거는 차고 넘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어제 입장문에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철님들이 약간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독도님 또 지기현 같은 판사가 있진 않을까요?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고요. 마징가님 구속 사유가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영장 사유가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3941님 혐의를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라고도 요약을 해주셨는데 또 짚을 점 있을까요? 추가로 이 점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계엄 선포문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이 계엄 선포문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의 공범으로 규정을 했다고 하고요. 공범. 그 뒤에 이 계엄 선포문 폐기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고 하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내란 특검의 속전속결 행보가 다른 특검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마저 살펴야 되겠죠. 자, 통상의 수사 과정은 증거를 찾고 관련자 먼저 불러서 조사한 뒤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주인공 불러서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절차가 이렇게 되는데 내란 특검은 통상의 과정과 달리 주인공의 신병부터 확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범죄를 소명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 조사할 게 워낙 많아서 신병을 먼저 확보해 놓고 정밀하게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 이 두 가지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되나요? 범죄 소명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김건희 씨가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육성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도이치건 여기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녹취 테이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증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병 확보의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해야 할 항목만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히려 많은 거죠. 따라서 신병을 먼저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은 김건희 특검이 더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도 내란 특검처럼 바로 김건희 씨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냐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뭐 얘는 갑자기 뭐야?라고 이게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뉴스책을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처럼 JP타임즈 중에 종종 난입할 예정인 김현욱 작가라고 합니다. 난입. 네, 네. 특히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촌철님께 간략히 설명드리면 JB타임즈라는 코너 속에 또 하나의 코너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짚을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 개헌 및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변인을 자처했던 대형구구 유튜버들이 윤 전 대통령 1, 2차 특검 소환 때 보인 모습에 주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부 언론 보도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을 연호했다. 그러니까 그 특검 조사받으러 갈 때, 그다음에 귀가할 때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조선일보가 기자가 서울고검 정문에서 아크로비스타 정문까지 약 940m 구간을 직접 걸어보니 거리를 따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인도 한켠에 빼곡히 서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고요. 예. 통신사인 뉴스원은 서울고검 앞 법원 삼거리에 약 2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였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이거는 좀 약간 보기 나름일 것 같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이제 그 사진도 실었는데 네. 사진을 보면은 이제 빼곡히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듬성듬성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뉴스원이 보도했던 200여 명이라는 숫자의 많고 적음은 또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 수 있겠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극우 유튜버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탄핵 국면에서 몸집을 불린 극우 채널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거리에 나왔던 극우 채널들은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네. 한번 제가 봤는데 예. 한마디로 보면 썰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 161만 명 정도를 보유한 이제 신의 한 수라는 채널은 엊그제 이제 현장 상황 중계는 물론이거니와 컨텐츠 제작도 안 했고요. 네. 다음 날 이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유력이라는 기사에 대한 한 9분짜리 논평 컨텐츠를 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출석 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구독자 102만 명 정도를 보유한 가로세로 연구소,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소환 소식을 단 3분 정도의 단신으로만 전했습니다. 순서 역시 첫 번째 탑뉴스도 아니고 세 번째 배치를 했었고요. 그나마 이 두 채널은 이렇게라도 다루기는 했는데 네.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다수 구구 채널들의 썸네일에서는 윤석열 이 세 글자조차 찾기 어려웠고요. 아예 주말 동안 컨텐츠 자체를 제작하지 않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의미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네,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이 이른바 뭐 흔히 말해서 이게 장사가 된다면 그냥 넘어갔을까 싶은데 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 해도 이 탄핵 국면 때만큼의 후원금이나 모금액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대다수 채널들은 뭐 추경 등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렇게 해야만 이제 보수 성향의 그 지지자들과 유튜브 뭐 회원들, 그 이용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출석 또는 귀가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이 있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뭐 유튜브 애국장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곳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전후로 그 해당 장면을 생중계를 했는데 네. 그 영상을 보면은 구호 소리가 되게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인파가 붐비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시선 집중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 특검 2차 소환 당일이었던 네. 토요일인데 그 서울중앙지검과 교대역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탄핵 국면 때에 비해서 한산하고 결집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 체포 과정과 비교하면 추세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친윤계 의원들이 사라졌고 네. 그다음에 유명 극우 유튜브가 외면하고 있는 추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몇몇 군소 유튜브와 일부 지지자들만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지자 모임 카페에서도 1만에서 5만 이내의 군소 채널들의 컨텐츠들만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그때 출석할 때는 어떨지 요건 좀 약간 다르게 보여보니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날이면 좀,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그저께 출석 때, 그다음에 출석 조사받고 귀가할 때는 이랬다라는 것인데 좀 썰렁하다 이런 요지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괜찮았어요?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뉴스 채굴. 이왕이면 그 뉴스가 석탄보다는 황금이 낫겠죠? 네. 네. 코인보다 더 유익한 네. 뉴스 가지고 올 수 이렇게 있기를. 부담 팍팍 드리면서 첫 시간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면욱 작가였고요. 네, 장현성 님이 더마카 작가는 퇴장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크로이드 님이 오! 뉴스 채굴꾼 윤종신 닮았어요. 그리고 1523님 새롭고 상큼한 코너예요 라고 하셨고 알권리님은 띵동 이 소리에 놀라서 버스에서 못 내리셨답니다. 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라이님은 이 코너 굿 이런 소식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일단 첫날은 합격점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이 코모님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KOMO 쓰시는 분인데 경찰이 더 많았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 예. 현장에 계셨대요. 네네. 그리고 떠돌이 헌터님 성조기 좀 들고 나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주말에 덕수궁 앞에 잠깐 갔었는데 금요일 밤이었는데 세 명이 마이크를 쓰면서 부정선거 미국 의회에서도 인정했다 막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랑 3명이. 네, 하여튼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오시는지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추경안이 그저께 밤에 처리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았는데 우선 관련 뉴스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땐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복원한 게 내로남불이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하지만 본회의 전 단계인 예결위에선 이 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 정작 이후엔 또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어요. 대통령실 특활비뿐만 아니라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추경에 포함된 게 뒤늦게 당내에서 공유된 건데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나온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표결을 했고 그 결과는 재석 의원 182명 중 기권 11명, 반대 3명이었습니다. 특히 기권 11명 중 6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대부분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특활비 문제 좀 짚어봅시다. 네, 지금 해피케이님은 내로남불 곤란합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독도님은 일하는 대통령에게 특활비는 안 아깝습니다라고 좀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핵심은 여당 내에서 이견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견의 해소 방안입니다. 그냥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해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이런 겁니다. 원내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특활비 전액 삭감을 했던 그 당시의 취지는 사용처를 제대로 증빙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증빙만 된다면 문제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해소 방안으로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특활비를 집행한다. 이걸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증빙 문제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요.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검찰은 그때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나온 검찰개혁 법안을 종합을 하면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면 검찰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공소청. 공소청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소청으로 전환이 된다면 특활비를 쓸 일이 뭐가 있는 거죠? 자,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을 요하는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면 기밀을 요하는 수사 내지 정보 수집을 할 때 그러니까 특활비를 써야 되는 거겠죠. 근데 공소청으로 전환이 됐거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특활비를 왜 써야 되는 거죠? 수사권을 내려놓기 때문에 특활비 집행 목적인 비밀 수사 여지가 사실상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일단 이 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벌어질 장면은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어수선함과 그에 비례하는 내부 단속일 텐데 이목적으로 특활비를 쓴다? 이거는 특활비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기밀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혁 입법 완료 후에 특활비를 쓰니까 문제 없다라는 논리도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 여전히 엇갈립니다. 뭐라고님 사용 후가 아니라 특갈비 자체가 문제여라. 데이지님 사용처 투명하게 밝히고 쓰면 괜찮지 않나요? 엇갈리네요. 자,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